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될 강찬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니코어 시스템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테크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파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시되어 있는 두 가지가 저의 연구 분야였고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알고 계신 스와핑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OS를 코어 자체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컨셉과 여기에 사용된 타겟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그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파워 매니지먼트를 매니코어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테크닉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 현재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학부나 석사과정 때 배운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OS 마이그레이션과 파워 매니지먼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우선 제 경력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부 때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키넥트를 활용한 손인식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울산과학기술대에서 이제 칩상의 온도 센서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다른 사람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대외 활동도 했었고요. 그 와중에 했던 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한 스튜던트 파트너나 이제 퀄컴에서 진행한 이제 본사 방문 투어 이런 거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타인과 제가 가진 지식을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받아주면서 제 지식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창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만든 것이 제 블로그이고, 저는 이런 무료 코세라나 스탠포드 같은 이제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수업들을 듣고 있습니다.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 통계학,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뭐 수학 이런 쪽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지금은 매니코어에 대해서 그런 개념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 언젠가는 매니코어를 다들 쓰시게 될 거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칩들이 다 공정이 미세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한 파워를 그 미세 공정에 만들어진 칩상에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성능을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게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 이걸 다크 실리콘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칩상의 파워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CPU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CPU에 소비되는 전력을 저희가 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 CPU가 소비하는 전력은 크게 다이나믹 파워 컨섬션과 스태틱 파워 컨섬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제 다이나믹 파워 컨섬션. 보통 그 다이나믹 파워 컨섬션은 CPU에 공급되는 전압과 동작 프리퀀시에 비례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다이나믹 파워 컨섬션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파워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매니코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코어의 수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를 또 늘어남과 동시에 코어와 코어 간에 뭔가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에 대한 컴플렉시티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연구한 이제 마이그레이션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뭔가 도메인별로 태스크들을 모아놓고 그에 대한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원래 태스크들이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흰색 코어는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는 코어고 파란색과 초록색, 빨간색이 각각 태스크가 올라가 있는 코어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이 상태와 같은 경우에는 각 아일랜드별로 이제 볼테지도 공급을 해야 되고 프리퀀시도 공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용자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 빈 코어에 대해서도 그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지 않는 파워 컨섬션이 당연히 발생할 거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같은 코어에 같은 도메인에 같은 태스크들을 모여주게 된다면 당연히 빈 아일랜드는 파워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제안한 마이그레이션의 기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에 돌아가고 있는 태스크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컨텍스트는 메모리 컨텍스트, 하드웨어 컨텍스트, CPU 시스템 컨텍스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런 컨텍스트들을 저희가 지정하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코어에다가 코어 간끼리 바꿔주게 된다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근데 더 추가한 방법은 이제 리눅스와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타겟 아키텍처는 인텔에서 개발한 SCC라는 아키텍처인데요. 사실 이름 속에도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칩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런 한 칩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를 이 칩만이 가지고 있는 파워 매니지먼트를 활용하면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파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스와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첨언을 드리자면은 저희의 테크닉은 이런 SCC에만 맞춰진 게 아니라 이런 파워 매니지먼트와 글로벌 쉐어드 메모리를 제공하는 매니코어 아키텍처라면 뭐든지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테크닉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SCC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파워 매니지먼트의 효과는 이렇게 코어 두 개당 한 타일로 구성됨으로써 프리퀀시 조절할 수 있는 프리퀀시 도메인과 이 프리퀀시 도메인 4개가 합쳐진 볼티지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코어가 각각의 볼티지와 프리퀀시를 바꿀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당연히 코어에 공급되는 전압과 프리퀀시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하드웨어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뭐 하드웨어적으로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거기에 공급되는 전압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프리퀀시도 뭔가 레지스터를 수정을 해야지 조절을 하겠죠. 그에 대한 코스트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이 모든 것이 코어 각각별로 지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뭐 레귤레이터도 한 칩에 박아야 될 거고 뭔가 칩적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룹별 도메인별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조금 더 소프트웨어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저희의 예측으로는 이런 도메인별로 파워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이 앞으로의 매니코어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컨텍스트를 저장하고 수합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메모리 컨텍스트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뭐 가상화를 연구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은 I/O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론가 모두 카피를 하는 기본 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I/O의 자체의 스루풋의 밴드위스의 제한으로 인해서 당연히 오버헤드가 크게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때 메모리 컨텍스트를 수합을 함으로써 그때 발생한 오버헤드를 거의 1ms 단위로 줄이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코어가 피지컬 메모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룩업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 룩업 테이블 자체를 바꿔줌으로써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를 카피하는 효과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앞에서 소개했던 OS가 돌아가고 있는 동시에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 이렇게 룩업 테이블을 교환함으로써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걸 연구실에서 제로 카피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실 이것도 네트워크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네트워크의 마이그레이션의 전후에 대해서도 네트워크의 컨피그레이션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고려를 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IP 테이프를 가지고 앞에 소개됐던 룩업 테이프를 수합하고 컨텍스트 수합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앞에서 소개드린 마이그레이션 기법을 활용하면은
어떻게 파워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냐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이런 마이그레이션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한 코어에서 모든 코어에 대한 DBFS 기능이나 이제 어디를 앞에서 저희가 소개한 개념에 따르면은 이제 어디서 어디로 옮겨질 건가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예상은 하시겠지만 당연히 이거는 코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 코어에서 집중되는 컴플렉시티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걸 계층화를 하게 된다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코어별로 에이전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글로벌한 매니저한테 데이터를 보내주게 된다면 글로벌 매니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인터랙션만 각 코어별로 해주게만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매니저에서는 뭐 연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험한 결과로는 이렇게 뭐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델링을 한 후 실질적으로 아크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아키텍처의 각각 코어에다가 이런 태스크들을 올려본 결과를 얻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성능 척도를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사실 에너지 딜레이 프로덕트는 뭐 앞에서 소개해드린 파워 컨섬션과 이제 뭐 런타임의 곱수로 표현이 될 텐데요. 당연히 딜레이라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근데 저희는 좀 역수를 취했었고요. 사실 이 그래프에서 표현이 되어 있던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부분이 저희의 기법을 적용한 기법이고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기존에 언급되어 있던 이런 도메인별로 전력 관리를 했었을 때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정책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저희 기법을 적용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파워 컨섬션을 줄일 수가 있고요. 뭐 성능에 대한 디그레데이션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사실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계층화를 하게 되면은 로컬 에이전트가 글로벌 매니저한테 데이터를 주는 데 있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할 거고요.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안에 당연히 뭔가가 뭐 딜레이가 되겠죠. 당연히 이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용자가 돌리는 태스크에 대한 뭐 예측을 필요로 할 겁니다. 뭐 사용자가 일을 얼마나 돌릴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얼마나 일을 더 시킬 건지에 대해서 뭔가 예측을 할 필요가 느껴질 겁니다. 뭐 이 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머신러닝 테크닉이나 이제 뭐 통계적인 모델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 저희는 일에 대한 연구를 방향을 이룬 걸로 잡고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이었었고요. 사실 지금 이런 매니코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는 매니코어의 사용도가 더 커질 거고요. 분명히 저희가 예상을 하건대 이런 매니코어의 파워 매니지먼트 기술 자체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도메인 단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술 자체는 미래에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거 아닌가 하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